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제주를 말하다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제주 현안을 살피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13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오늘은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룡 의원을 모시고 재선 의원으로서의 각오와 지난 의정활동의 성과 그리고 제13대 의회에서 추진할 과제와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역구인 안덕면 주민들 그리고 제주 도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덕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현재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성룡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방선거의 제주의 미래와 안덕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안덕면민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안덕의 변화의 시작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안덕의 변화를 완성하라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의 의정활동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대 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업무보고에서부터 추경안 심사까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벌써 13대 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장선거, 부의장선거, 원구성, 그다음에 상임위 구성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의 문제, 현장 방문, 업무보고, 2차 추경까지 7월 한 달 동안 3번의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임시회를 통해서 도민이 삶과 직격되는 현안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45명의 의원이 도민이 눈높이에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선거 얘기도 조금 나눠보겠는데요. 안덕면에서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예상보다는 우리 안덕면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 현직의 대결 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있었고 저는 선거는 과거에 대한 평가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 동안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 어린이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도 충실하게 현장 중심의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펼쳐왔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제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재선에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초선 때하고 재선 때하고 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큰 책임감을 더 느끼죠. 또 실질적으로 의회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 구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중요한 기준이 다선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상임위 중에 삼선 의원이 1분, 우리 재선이 6분, 그다음 초선 의원이 1분이 계십니다. 보통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위원장 중심의 위원회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안 상정과 안건 심의, 그다음에 회의 진행을 총괄하는 그런 부분들로 상임위원장이 큰 역할들을 차지하고 있고 더 많은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감도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조금 되돌아보면 보람된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는 지난 4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후반기에는 그 4.3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해왔고 4.3 기록물이 세계유산 유네스코 기록물로 등재되는 순간, 그런 순간, 그 다음에 로마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4.3 영령들을 위한 네큐엠 행사를 진행해왔고 로마에서 국제 포럼도 진행했고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4.3 외국 국정교과서 정정 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노력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4.3 특별위원장을 역임했던 순간들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의원님께서는 재선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도 만나는 시간도 이제 굉장히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 듣는 민원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니 해도 농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인건비하고 자재비 부담이 크다. 그다음에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 두 번째는 지역 상권에서 유동인구 감소. 그다음에 소비 유축에 대한 부분. 그다음 세 번째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은 경로당 식사와 건강 관리, 이동 편리성, 생활체육 접근성 이런 부분의 민원. 마을 차원에서는 농로와 배수로. 그다음에 많네요. 주차장. 그다음에 마을 회관 신축, 경로당 신축, 뭐 이런 생활 밀착형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추진력 있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제도적, 시간적 문제, 예산의 문제가 제일 크게 걸리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하나씩 주민과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드시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도의회 그 살림살이를 좀 총괄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련돼 있는 사항, 의회 사무처의 문제,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 부분, 의회에 관련된 조례와 각종 규제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그다음에 도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도와 소통의 협치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협치의 시험대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게끔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장으로서 특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정책위원들과 연구위원들을 잘 연결시켜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밑바탕을 깔아주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바로 직전까지 추경안 추경안 심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추경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민선국의 정책 방향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였을 것 같은데 뭐 기대되는 부분 어떻습니까? 글쎄 뭐 제가 기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생국이 유성군 도정이 출범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내걸었고 또 미래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가 경정 예산안에 195억이라는 대규모 조정을 거쳐서 도의회에서 통과되었고 과연 미래 비전에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담아져 있었냐라는 부분에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에 관련돼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지역화폐 탐난은정 관련 부분이 10% 적립이 중단돼 있었습니다. 이 중단된 것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8월부터는 아마 지원될 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과 대출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자 감면에 관련돼 있는 지원을 관련해서 한 20억 정도 투입됐다는 거. 그 다음에 1차 산업 관련해서 유류비 상승분 85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섬지역 택배 추가 배송 비용 지원을 49억 정도 투입하고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지역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는 이거에 따른 부분들은 진짜 실질적으로 빠른 집행을 통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좀 아쉬운 부분. 요번에 저도 상임위 때도 말씀했지만 국비 지원을 받아놓고 다 쓰지 못해서 정부에 반납하는 사례가 지금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국비 지원 중단이라는 페널티를 받게끔 됐기 때문에 민선국이 제주도정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제2추경에 4,600억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반납금이 571억 원입니다. 그러면 추경의 10% 이상이 민생경제에 쓰여지지 못하고 반납금으로 간다는 게 참 아쉽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2024년이나 2025년도 살펴보면 2024년도에는 710억, 2025년도에는 662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반납금 중에 184억 원이 농수축식품위원회의 금액입니다. 그러면 1차 산업에 쓰여져야 될 금액을 우리가 반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 발굴이라든지 적극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제주도정이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제주도청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네. 이런 것을 통해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도 더 꼼꼼히 좀 살펴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대 의회에서 또 반드시 이루고 싶은 뭐 공약이나 네. 포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 주민 여러분께 약속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지역 주민만이 아닌 우리 제주도민들이 전체가 다 같은 부분의 공통 사항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농업의 가치가 좀 인정이 되고 생활 속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좀 완성화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농업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녀들을 위한 소라가격 안정화 기금과 해녀 수당을 좀 더 확대해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많이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체육관 기능 보강이라든지 파크 골프장 조성이라든지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통해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들이 너무 네. 부족합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어린이 숲 놀이터 시설 조성과 친환경 놀이터 시설 조성.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들이 자전거 타고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없거든요. 그런 공간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으로 제가 이번 13대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꼭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의원님은 어떤 삶을 살고 계셨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뭐 항상 지역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20대는 청년회 활동, 20, 30대 청년회 활동, 뭐 청소년 지도협의회, 안동농협 이사, 뭐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뭐 주민자치위원, 장애인 지원 협의회, 뭐 이런 삶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쭉 이어져 왔으리라고 좀 보여지고, 두 번째는 제가 태권도 체육관도 운영하고 있지만 상임심판 활동을 한 20여 년간 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 상임심판, 한국대학연맹 상임심판, 그다음에 국제대회 심판들 이렇게 하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좀 많았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저도 만약에 정치를 안 했다면 지역에서 뭐 하나 단체장 좀 맡아가지고 지역 주민과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선후배 들고 소주 한잔 하면서 그냥 평범한 삶, 아니 농사꾼으로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태권도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태권도는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제가 못했습니다. 저희 집안적인 여건상 좀 못하다가 초등학교 좀 하다가 못해서 고등학교 가면서 태권도를 시작을 했고. 선수 활동하셨어요? 선수 활동보다는 저는 그냥 취미로 활동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체육관에 20대 초반에 체육관에 갔다가 태권도 사범을 권유를 받아서 애들을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태권도 선수도 많이 키워봤고 또 심판 활동도 해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애들한테 태권도에 대한 태권도의 정신과 인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태권도에 대한 애정이 더 많아졌고 특히 또 우리 제주도의 태권도에 관련되어 있는 애정은 더욱더 깊습니다. 제가 12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조례에 제정한 게 태권도 활성화 진흥 조례입니다. 왜 제가 이 조례를 지정했냐 하면 우리가 2000년도에 태권도 평화공원을 유치하면서 제주도민이 많은 관심들을 갖고 엄청난 열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의 태권도 공원이 성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제주도의 태권도에 관심이 많냐면 제주도는 태권도의 발상지입니다. 29사단 최홍희 장군이 태권이라는 명칭으로 최초의 교육기관으로서 애들을 가르쳤고
그 태권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강원도까지 상징적인 주먹탑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가 태권도의 발상지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의정 활동하는 동안 태권도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예. 남북한의 평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야 된다. 최홍희 장군이 태권도가 ITF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불리냐면 북한 태권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WTF와 ITF가 공동으로 지금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에 저는 제주도가 태권도의 성지로서 메카로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뭐 도민들께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도민 여러분,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하성용 의원과 함께 제13대 제주도의회 출범 이후 한 달간의 의정 활동과 안덕면 지역 현안 그리고 앞으로의 의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제주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